안녕하세요. 3월 17일 보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시장에 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이슈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주말에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수선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변동성도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성투사님과 함께 나눠보고 또 종목들에 대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변수가 많았어요. 맞아요. 네, 이번 한 주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완전히 뭐 봄 날씨 같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사실 그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퇴근길에 뭐 천둥과 그다음에 벼락이 있었나요? 번개, 그리고 뭐 비가 막 몰아치고 막 그랬었는데 봄에는 이렇게 비도 자주 오고 바람도 불고 막 변수가 많죠. 그런 것처럼 시장도 뭐 비슷한 변수를 좀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뭐 예고를 해드렸던 것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고요. 또 브렉시트의 표결이 13일, 14일, 15일까지 그냥 3일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만기일이 또 있었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2019년도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만기일도 변동성에 대해서 한몫을 거들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버닝썬 악재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엔터주들이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북한이 갑자기 금요일 날이었죠. 네, 금요일 오후에 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테마 같은 경우에 좀 노출됐었던 코스닥 이런 쪽이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였고, 종목들도 변수를 좀 많이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테마주 쪽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시장에 이렇게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렇죠. 이유 때문인가요? 이 코스피가 상승을 좀 했었던 이유는요, 보통 이제 악재가 시장에 딱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거, 또는 이제 신용이 많은 거, 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 또 그다음에 뭐 테마주들, 뭐 재료주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딱 본다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좀 커진 것인데, 이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코스피는 왜 안 떨어졌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코스피라는 부분은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뭐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다 털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계속 하향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코스닥의 자금을 빼서 코스피로 이동시키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관점은 긍정적인데, 그 중에서 변수가 좀 많이 있었던 코스닥 쪽에서만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어떤 수급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이번엔 코스피 매수를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들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역시 수급 특징주들 좀 준비해 주셨는데 수급에 네네.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네요. 그러면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 이 수급에 관련된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기관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세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네. 네. 기관들이 지금 보면은 매수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약 6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좀 대형주 쪽에 좀 폰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됐는데, 삼성전자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 물론 이제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기관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지만은, 삼성전자를 잡아주면은 시장 전체가 일단은 버틸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도 강력하게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포인트는요, 지금 주가 상승 이후에 한 차례 들어와서 지지선을 만드는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은 눌림목이 완성되지 못하고 추세가 다시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를 지지해서 반등으로 가게 된다라면 추세의 전환이라는 어떤 관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기관들이 좀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보유 관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주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매도도 같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차후에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요, 43,000원, 요 61선 지지되는 부분 있죠? 요 라인이 이탈되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세요. 왜냐면 지금 21선하고 5일 이평선이 데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단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고 나서 매수를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 43,000원에 형성된 61선 지지선, 네. 요게 이제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그거 말고는 그 위에서는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지지가 이제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 예. 보유를 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기관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네, 금융주.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금융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낫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지만은 2018년도 들어오면서 계속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된다거나 그러면 바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동안 또 금융주들이 2016년부터 많이 올라갔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한지주나 또 우리은행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KB금융의 어떤 포인트를 본다라면 지금 금융주 섹터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뭐 이렇게 명암을 내밀 만한 어떤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쁜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추세 하단에 들어왔을 때마다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반등 정도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보다도 이제 기관들이 더 선호를 했었던 부분들은 금융주 섹터 쪽에서 어떤 저점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좀 실패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또 단기적 반등 정도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금융에 대한 차트를 좀 길게 본다면요. 지금 4만원 정도 때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 저점을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해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바닥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4만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게 된다면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저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 의도가 지금 이런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저점이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지만 주가의 반등도 상당히 더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저점을 더 형성한 모습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셔야겠다. 나는 꼭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금만 사시고요. 일단 보초병 세운다 이 정도만 해서 살짝만 보내시고 그다음에 추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원 근처가 저점이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4만원 정도의 저점이 예상된다는 말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점 확인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기관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네요. 좀 어떤가요? 코덱스 레버리지에 기관들이 베팅했다는 약간 좀 의외이긴 한데요. 근데 이건 외국인들도 같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 비해서 약 2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0.9% 올라왔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조금 더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통 레버리지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의 상승률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관들이 여기다가 지금 매수를 좀 많이 집어넣어줬다, 또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 시장 쪽, 시장의 어떤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도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게 기술적 분석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 눌림목 형태,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자리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산다, 시장이 상승할 거 생각된다면 여기다 베팅한다라는 어떤 분위기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매수 의견을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겠죠. 저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어떤 매수 의견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뭐 지금 자리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조금 접근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기관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3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개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들이에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요즘 어떤가요?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다 하니까 벌써부터 일단 분위기가 암울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왜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많이 집중이 좀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아직 미련이 많이 있고, 또 그쪽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하향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65,000원대 요 라인대 저점 지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추세가 아직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떤 그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악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제약, 이런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전부 다 좀 안 좋은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일단 저점은 65,000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깨고 내려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6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 이후에 다시 추세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같은 자리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5,000원 이상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65,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신규 접근은 좋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65,000원 이상에서는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은데 65,0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네요. 네, 개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에요. 좀 어떤가요? 신라젠? 신라젠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여러 번 진단을 좀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 최근에 진단해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월 12일이네요. 3월 12일날 이제 종목 진단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 종목 말씀드렸냐면은, 돈빛나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됐는데,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뭐 찌라시성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외부에 유출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살짝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장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악재로 나왔다는 것이 나중에 진짜로 밝혀지게 되면 정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악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그리고 임상 3상이라는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되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화 만들어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수익으로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는요, 신라젠에 대한 어떤 관점, 기대 이런 것들은 좀 지금은 저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도 의견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개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예요. 좀 어떤가요? 삼성 SDI는 이제 배터리 쪽이죠.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 사실은 삼성 SDI가 저는 원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2003, 4년도에 이제 중국에 공장을 세우던 그 시점, 그 다음에 중국 공장 세우면서 아직 그 실적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계속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2007년도, 8년도까지 하락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뭐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그 배터리 굴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놨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네 기업들만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 SDI나 LG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인데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중국의 어떤 전기차 이슈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 중국 기업들이 소화하지 못한 물량들을 뭐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얻어먹는 식의 어떤 수혜를 받아서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추세가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답답한 국면을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박스 형태의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를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추세를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0만원대에 형성되는 이 저점 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 20만원대 지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20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가 자칫하면 뭐 이렇게 우하향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까지 일단은 저점 지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 25만원대가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가격대는 25만원. 그 다음에 25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게 됐을 경우에는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저점과 고점에 대한 어떤 그 박스권 라인을 놓고서 거기에 맞는 주가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0만원의 지지, 25만원의 저항이 존재하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신 건가요? 신규 의견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20만원에 사가지고 25만원 판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긴 조금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신규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신규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네요. 좀 어떤가요? 호텔신라가 요즘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그 종목 진단 시간에 한번 건드려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저점을 작년 말부터 좀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숙박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뭐 삼성그룹 쪽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자, 지금 자리는요, 일단은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을 약간의 미니 추세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전환이 되는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전환 포인트가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처까지만 간다라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전 고점대가 거의 뭐 40% 가까이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 주말에 5%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깎아준 자리, 즉 85,000원대까지 좀 깎아준다거나 또는 여기 지금 61선과 이격이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며칠 좀 기다렸다가 8만원대까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면 그런 자리들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해주는 자리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을 쭉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깎아주는 자리 네. 8만원에서 8만 5천원 정도 사이 정도 선에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애누리 하셔야 돼요. 애누리. 네. 네. 네, 외국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예요. 아, 현대차요. 네. 네. 현대차가 이번에 좀 엘리엇한테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그 주총에서 그쪽 손을 좀 들어줬죠. 엘리엇이 사실 이제 그 배당을 뭐 2만원 넘게 요청하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를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일단 엘리엇의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 쪽에는 호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이제 뭐 신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또는 나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역헤드앤 숄더에 그 다음 바닥 형성 구간에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지지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원 정도 라인 때 일단 저점 지지 잡아드릴게요. 요 구간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조금 더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뭐 11만원까지 이탈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요 정도 라인 때에서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일단 시간적인 부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라면 조금 상승에 대한 어떤 기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지금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괜찮은 포인트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이평선대가 약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거나 또는 12만 5천원대 이렇게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5천원의 저점,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뭐 나쁘지 않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조금 올라가서도 괜찮고 뭐 그냥 다 좋네요. 네,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네.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네요. 예. 대신에 이거는 이제 단기에는 뭔가 그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 알아봤고요.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이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코스피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좀 어떤가요?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네, 그 뭐 약간은 좀 다른 노선을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그 가격,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실적, 그런 전망치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나왔다가 나쁘게 나왔다가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만 해소가 된다라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즉 3분기 이후 또는 4분기 또는 내년도 이렇게 좀 멀리 봐야 되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 본다라면은 뭐 횡보를 좀 거듭한다거나 또는 저점을 계속 잡아내려는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아직 매력이 크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점은 좀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크게 좀 혼란시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걸로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먹을 만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겠다, 뭐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 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단은 매수 의견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져가거나 또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수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조금 더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오늘 중요한 종목 아홉 종목 모두 알아봤고요. 성투사님 오늘도 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9종목을 진단하면서 보니까 네, 매수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다 외국인들 쪽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네, 그 대체적으로 매도 의견이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수급 동향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청취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